예, 안녕하세요. 잘 쉬셨습니까? 자, 이제 바로 이어서 병렬 연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병렬 연결 참, 예, 애들한테 크다란 숙제이죠. 우리 친구들한테. 하지만 이것도 피해갈 수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피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해라? 예, 사실 즐길 수가 없죠. 예, 그렇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도 열심히 한번 힘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병렬 연결은 이제 직렬 연결하고 다른 점이 뭔가 하면 바로 이 점이죠. 이렇게 두 가닥으로 이렇게 선이 나누어진다는 거. 그래서 요 아랫부분과 윗부분이 나누어지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이렇게 절단이 된다 손 치더라도 밑에 있는 선이 또 통로가 있기 때문에 얘가 회로 자체가 끊어지지는 않습니다. 바로 특징부터 얘기를 하면 그렇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이 특징에 대해서 이제 좀 간단하게 언급하고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뭔가 하면, 자, 아까 직렬 연결에 있어서는요, 어, 전류가 일정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병렬 연결은 얘가 걸리는 각 저항에 걸리는 전압이 일정합니다. 전압이 일정하니까 이것 또한 전체 전압은 이게 곧 부분 전압이에요. 이렇게 됩니다. 음.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렇고 그 다음에 전체 저항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일단 감소해요. 결론부터 말하면 이게 왜 그렇게 되는가 하면요. 병렬 연결에서는 얘가 저항을 갖다가 만약에 맞붙인다 이러면 이걸 이런 식으로 연결하는 꼴이 되거든요.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 이게 길이는 그대로인데 단면적이 넓어지는 효과가 생겨요. 그러면 저항의 특성이 도선의 단면적, 즉 굵기가 굵어지면요. 점점점 저항의 크기는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서는 예, 길이가 증가하는 효과가 아니라 단면적이 증가하는 효과가 나와요. 그러면 아이고 샵, 예, 단면적이 증가하는 효과다. 그래서 얘는 연결하면 연결할수록 저항이 작아지기 때문에 전체 저항은 이렇게 역수꼴로 표시를 한다 이거죠. 그래서 R은 만약에 나타난다 치면 R1 분의 1 더하기 R2 분의 1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우리 여러분들이 좀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 저항 구할 때요. 귀찮기도 하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이게 저항 한 개가 절단이 된다 손 치더라도 저항 한 개가 절단이 된다 손 치더라도 얘는 계속 회로가 유지가 됩니다. 유지. 자, 그리고 얘는 저항이 연결되는 저항의 개수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이 회로에 걸리는 전류의 세기 또한 얘가 증가해요. 왜? 얘가 전체 저항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게 점점 저항값이 감소하기 때문에 여기는 전류는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보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캐치를 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 집안의 배선은 전부 다 병렬 연결이구나. 아시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여러분들 그 멀티탭 아시죠? 멀티탭. 여기 여러 전기기구를 한꺼번에 꽂는 장치. 이 멀티탭에 과도한 전기기구를 연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과도한 연결을 하지 않아야 된다. 왜 그렇게 되는가 하면 멀티탭을 가득 채워서 계속 연결하게 되면 그 멀티탭에 관하여서는 저항이 증가하면서 아니지 저항이 감소하는 효과가 생기면서 얘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전류의 세기가 세져요. 그러니까
그 전류가 열 에너지 형태로 나오면서 멀티탭에 언젠가는 불이 붙어가지고 확 타버리게 됩니다. 예, 자 그러면 이 풀이 과정을 이제 우리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것도 절차가 있다고 했었죠. 먼저 전체장을 한번 알아볼게요. 자, 보통 교재에서는요 이걸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 전체장 R분의 1 이꼴은 R1분의 1 플러스 R2분의 1이다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거의 다 그래요, 거의 다. 그런데 저항이 두 개인 경우에 있어서 굳이 이러한 형태로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번거로운가 하면 이 값을 갖다가 저항값을 부분 저항값을 이제 이렇게 역수로 나타낸 다음에 통분을 시켜야 돼. 통분을 시켜 가지고 또 약분을 해. 그래서 나온 이 분모값을 취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절차가 되게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저항이 두 개만 병렬 연결되어 있을 경우는 제가 하는 방식으로 따라해 주세요.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전체 저항 R은 예, R1 플러스 R2분의 R1 곱하기 R2로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정말 간단하게 후루룩 풀리게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먼저 구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잠깐만요. 요 전압값을 내가 이게 왜 까만색으로 썼대? 그리고 여기에서 전체 전압. 이 전체 전압은요. 계산이고 자시고가 없어요. 그냥 전체 전압은 확인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딱 보니까 여기서 전체 전압을 확인을 했어. 그러니까 이 V 값이 얼마더라? 그러면 이것 또한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여기에 걸리는 V1과 V2의 전압도 그냥 전체 전압하고 똑같이 갑니다. 그래서 얼마더라 이러면 얘도 그냥 얼마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나도 하등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매겨주시면 돼요. 자, 그래가지고 전체 전압을 이렇게 구해줘요. 그러면 전체 전압을 구하고 난 다음에 에헤이 V2 이꼴 곧바로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걸로 만족하지 말고 바로 무엇을 구해주는가 하면 전체 전류를 바로 구해주세요. 바로. 그래서 전체 전류 I는 전체 장 앞에 구했잖아요. R 구하고 방금 구한 V 값을 갖다가 바로 얘를 갖다가 넣어줘서 구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값이 툭 튀어나와요. 또 값 툭 튀가 되거든요. 이렇게 튀어나와. 그럼 얘는 이렇게 해서 킵을 해주세요. 자, 그런 다음에 세 번째로 남아 있는 게 뭐냐? 전체 전류는 일단 구했는데 세 번째로 남은 것은 부분 전류를 구해주는 거지. 부분 전류. 자, 목이 놓쳤습니다. 자, 부분 전류를 구해주는 건데 이렇게 구해줍니다. 부분 전류 I는 I1 여기 이제 부분 전류 I1 남았고 I2 남았거든요. 아까 그리고 방금 V값 계산하면서 여기 전체 전류 I를 갖다가 계산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V1은 옴의 법칙인 R1과 R1분의 V1 이렇게 구해져요. 그리고 I2 이렇게 구해지거든요. R2분의 V2 형태로 이렇게 구해져서 답을 이제 찾아내시면 됩니다. 이렇게 계산해주면 1년의 과정이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I 값이 부분 전류 I 값이 이렇게 튀어나오고 여기에 I 값이 이렇게 튀어나와요. 그럼 이거 두 개를 합해주면 바로 뭐가 되는가 하면 요 놈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 이것 또한 한번 풀이 과정으로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문제. 자,
여기에서 예, 이쪽에 얘가 3옴입니다. 3옴. 아, 파란색이네. 자, 얘가 3옴이에요. 그 다음에 얘가 6옴입니다. 6옴. 자, 그리고 여기에서는 전압은 6V라고 우리가 잡아봅시다. 이렇게 잡혀져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표시를 좀 해줍시다. 이 3옴이라고 하는 것은 R1을 뜻하는 거고 6옴은 R2라고 하자. 그리고 여기에 6V라는 것은 V 값이다. 이렇게 일단은 잡아주고 가주세요. 자, 그럼 이제 풀이 들어가겠습니다. 자, 솔루션. 아이고, 자, 풀이 솔루션. 자, 첫 번째로 우리가 들어가는 건 뭔가 하면 전체 저항을 구해 주셔야 됩니다. 자, 전체 저항을 구할 때 전체 저항 R은, 자, 공식 이걸 쓰라고 했죠? R1 플러스 R2분의 R1 곱하기 R2. 자, 그러면 어떻게 구해지는가 보세요. 자, 여기에서 R1은 3이죠. 단위 생략할게요. 6입니다. R2. 그 다음에 3 곱하기 6이 돼요. 그러면 9분의 18이 되잖아. 그럼 얘가 얼마가 되는가 하면 2옴으로 이렇게 딱 구해져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 전체 전압을 구하는 게 아니라 전체 전압을 확인해 주세요. 그러면 자, 전체 전압을 확인해 보자.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V 값을 확인을 해 봤더니 얼마로 나와 있는가 하면 얘가 6V로 나와 있더라. 그러면 바로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V1과 V2는 각각 몇 볼트다? 예, 6V입니다. 6V. 이렇게 구해져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땡 V1 6V, 여기에서 V2 얘도 6V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무엇을 구해라? 예, I 값을 구해라. 전체 전류 I. 그러면 전체 전류 I 값을 구하니까 I는 전체 저항분의 전체 전압이잖아요. 그러면 I는 R분의 V에서 전체 저항이 2옴이죠. 그 다음에 전체 전압은 6V입니다. 그럼 얼마가 난다? 3A가 구해집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킵을 해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대방에 무엇을 구해준다? 부분 전류를 구해준다. 자, 그럼 부분 전류를 구할 때 한번 봅시다. 부분 전류는 I1 이꼴은 R1분의 V1. 그 다음에 공식부터 쓰고 가요. 이거 암산하면 절대로 안 돼요. R2분의 V2. 소수령에서 암산으로 해가지고 답만 달랑 쓰는 거 선생님들 정말 안 좋아합니다. 극혐이에요, 극혐. 반드시 풀이 과정 다 써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보자. 그러면 R1이 얼마인가 하면 얘가 3옴이죠. 3옴분의, 그 다음에 V1은 6V. 그러니까 얘가 얼마가 나오느냐? 2A 나오죠. 그 다음에 얘는 R2는 6옴이네요. 6옴분의 얘가 6V죠. 그럼 얘는 1A가 나와요. 그럼 얘를 더해보세요. 바로 이렇게 나오는 거 맞습니까? 이렇게 하면 문제풀이가 전부 다 끝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서는 부분 전류, 여기 전체 전류는 3A로 구해지고, 그 다음에 부분 전류 I1은 2A, 그 다음에 여기 I2는 1A 해서 이렇게 구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저항의 연결에 대한 특징들 또 말씀드리지만, 특징들 요거 잘 잡아주시고 꼭 알아주시고요. 이게 바로 이론적인 문제로 꼭 물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풀이하는 과정 반드시 연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연습을 해야지 이 과정 자체가 익혀지니까 여러분들이 부단히 연습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무엇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가 하면, 그
4단원에 있어가지고 지구 크기 계산하는 방법. 그래서 거기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그 지구 크기 계산할 때 가정이 뭐고 그 다음에 어떤 이제 저기 원리가 있느냐, 그리고 그 에라토스테네스가 이걸 할 때 무엇에 오차가 있었는지 뭐 이런 과정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실제로 문제 푸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되게 헷갈리는 게 이제 일주 운동의 개념은 잘 아는데 연주 운동 개념이 상당히 좀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외우면 좋은데 그 외우지 못하고 그게 이제 막 꼬이고 실마리가 얽혀가지고 잘 안 풀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또 할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달의 공전. 달의 공전을 통해서 위상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위상 변화 보이는 시각과 함께 그 달의 모습 이런 거 매치시키는 거 정말 힘들어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행성이나 이런 부분은 단순 암기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터치를 안 하고 넘어가셔도 뭐 여러분들이 잘 하시리라 믿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 많으셨고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뿅.